과부 말만 들었지. 그 과부 내가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죽고 고향 마을에서 과부로 1년 살다 보니 더 이상 혼자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총구석 마을에 나와 함께 살 임자 없는 남정네가 있을 리도 없고 매일매일 고민에 고민을 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서울에 대한 모습을 비추고 있더군요. 좀 더 자세히 TV 속을 들여다보니 서울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남정네들도 정말 많았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저 많은 남정네들 틈에서 과부인 내게 맞는 남자 하나 없겠냐는 생각에 무작정 서울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마을 이장이 제게 어딜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마을은 안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하니 이유가 뭐냐고 해서 그건 이장님도 잘 알지 않냐며 어떻게 이 마을엔 호랩이 한 명 안 보이냐고 하니까 요새 다 도시로 가려고 해서 호랩이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대부분 다 임자가 있는 사람들이라 호랩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을 하니 당연히 제가 서울로 떠나는 거죠. 이장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몰라도 1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서 지낸 제 마음을 이해한 이장은 몸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맞는 호랩이 있으면 꼭 다시 여기로 와서 그 호랩이랑 같이 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더 용기가 생겼어요. 왠지 내게 맞는 호랩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나이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그래도 아직 팔팔한 나이이기에 이 상태 이대로 과부로 늙어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컸더랬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고 기차에서 내려 서울을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는 정말 사람들이 빼곡하대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중에는 내 나이 또래 남자들이 정말 다 신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단정하고 멋있는 남자들 투성이었거든요. 저런 남자들 중 호래비가 있겠다 싶었지만 하지만 그 많은 남정네들 틈에서 막상 어디서 어떻게 호래비를 찾을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어디서 무엇 하며 지내야 하는지도 막막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생활 광고지를 하나 들어서 펼쳐봤고 숙식 제공하는 고깃집 서빙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 그곳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 사장님이 제 나이와 비슷한 남자더군요. 저보고 일 잘하게 생겼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일해달라면서 숙식 제공도 물론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곳에 취직을 했고 그날로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곳이 신축 아파트 공사장 근처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노가다꾼들이 많은지. 하지만 노가다꾼이면 뭐 어떻겠어요. 저 중에 호래비만 있다면야. 그 마음을 갖고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 보기에도 힘좋게 생긴 60대 초반 노가다꾼이 한 명 들어오더니 나보고 새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서방은 있냐고 해서 서방 없다고 하니까 마침 잘됐다며 자기도 지금 마누라 없는 처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오래 걸릴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서울 바닥에서 호래비 만나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로 고깃집 사장 몰래 저는 그 남자랑 만나게 됐고 우리는 사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노가다꾼 주제에 제게 사기를 쳤지 뭐예요. 알고 보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였어요. 단지 자기가 여기서 노가다 일을 해서 그런지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한다 뿐이었죠. 저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생각하고 그 뒤로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싫어졌어요. 무료하게 다가왔거든요. TV에서 보던 서울은 정말 멋진 중년과 노신사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하는 여기는 왜 이렇게 흙냄새 풍기는 노가다꾼들만 가득한지. 제가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너무나 싫어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취직한 곳은 전화상담원이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서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들린다면서 전화상담원으로 저를 뽑아주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하는 전화상담원이 말이 좋아 전화상담원이지. 이건 뭐 전화로 물건을 파는
호객 행위와도 같았답니다. 주로 50대 이상 남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는 일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한 남자와 오래도록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왠지 제가 파는 물건을 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한 50대 후반쯤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물건 홍보를 하면서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 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며 전화로 호객 행위를 이어나갔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글쎄 사라는 물건은 안 사주고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랫지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사투리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사실 지방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와 맞지 않은 서울 여자랑 결혼하게 됐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냐며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전화상으로 말을 이어나가니 아니라면서 아내가 2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동병상련처럼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팔라는 물건은 안 팔고 전화로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한번 만나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뜸을 들이듯 망설이자 그 남자는 나에게 직접 만나면 내가 파는 물건을 사준다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솔깃해지는 게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저 물건을 팔면 정말 인센티브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기 서울로 온 목적이 돈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앞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호래비를 찾아서 온 거였답니다. 그건 즉 통화하는 이 남자가 호래비니까 제게 맞는 상대라는 거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그 남자를 밖에서 만났는데 웬일이니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인상도 얼마나 좋은지 딱 전형적인 서울에 사는 중년 남자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사는 시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련미가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저런 남자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수줍게 다가서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나와줘서 고맙다면서 물건은 사줄 테니 걱정 말라며 오늘 자기와 데이트를 하자고 그러지 뭐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남산 케이블카도 탔고 장충동에 가서 족발도 먹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더욱더 끌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다시금 이 남자에게 정말 호랩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나보고는 결혼 언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오래전에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보이길래 저는 다시 지금은 과부가 됐다고 하니 그 남자의 표정이 금세 환하게 살아났답니다. 그날로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어요. 서울바닥에서 이 나이에 마치 신혼처럼 말이죠. 그 남자는 보니까 부동산을 운영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사투리 쓰는 게 구수하게 들리냐면서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죽겠대요. 그렇게 전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 멋스러운 호래비를 만나나 싶었는데 웬일이니 알고 보니 이 남자 글쎄 호래비가 아니었어요. 이 남자 또한 바람둥이였던 거죠. 마누라가 암으로 죽긴 뭐가 죽어요. 버젓이 살아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기 남편 꼬시는 촌년이라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 뒤로 뭐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 남자랑 헤어지고 말았죠. 이 꼴 저 꼴 다 보다가 또 다른 남자를 서울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는 그나마 있던 제 돈까지 탈탈 털어간 사기꾼이었답니다. 그렇게 전 서울에서 마음도 다치고 돈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곳과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이장이 나를 보고 왜 이제야 왔냐면서 제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놀라지 말라며 우리 마을에 정말 농사 잘 짓는 호래비가 한 명 왔다면서 그런 호래비가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호래비는 왜 하필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온 거냐고 하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냐며 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그러냐고 하니 그 사람도 과부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다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냐고요? 그 호랩이랑 저랑 아주 둘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게 되었죠.
멀리 서울에 갈 것도 없이 이렇게 고향 마을에 계속 있었으면 될 건데 괜히 서울로 가서 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하네요. 이리하여 저는 과부 탈출 드디어 해냈답니다. 요즘은 다시 신혼이 된 느낌이네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